올해도 조금 그 착색 안 되는 것들 좀 있었죠.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캔베럴요? 네, 기후가 확실히 많이 변하긴 변했죠. 저는 냉받았던 제가 그래요? 밭들이 이제 냉해를 받고 올해 또 수확 아니 냉해를 받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막 꼬셔져 갖고 따내고 반절 수확이 아닌 정상 수확을 하는 농가들이 있었어요. 냉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농가들이 약간 착색이 좀 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농가들이 대부분 일반 비가림이 아니었고 하우스 살짝 간 거 아닌가요? 아, 일반 비가림? 이런 식의 비가림?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샤인도 마찬가지지만 잔알을 박힌 게 많았고 일반 캔베럴리도 올해는 알이 이날이 잔알이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알속기 끝나는데도 그 상태로 못 있어. 알이 안 큰 농가들도 많이 근데 있었다. 그거는 캔베럴리는 그러니까 수정되고 나서 그때 수분 관리가 진짜 중요해 사실은요. 예. 그때 물 관리가 좀 잘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캔베럴리는 착색불량, 그러니까 붉은색 포도가 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뭐 물부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만일 센터에서 어떻게 농가 포장 하나가 되면 내년에는 뭐 관수시설 따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측정 안 해도 물만 주는 것만 가지고 한번 실증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캔베럴리니까는 캔베럴리에서 붉은색 포도가 나오는 건 우리가 수분 관리로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는 생리장애거든요. 우리가 포도 생리장애가 많은데 이거를 확실히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보면은 생리장애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포도 개화기에 뭐 꽃들 현상 이런 것도 생리장애인데 이것도 쉽게 잡혀요. 그리고 무기성분 부족에 있어서는 철결핍도 쉽게 잡혀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그리고 이제 캔베럴리의 착색불량 이것도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나머지 생리장애 쉽지 않아요. 무슨 뭐 마그네슘 결핍이나 가리결핍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잘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잡힐 수 있는 그 착색불량을 한번 매년 나오는 농가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남원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물을 우리가 양을 달리 줘서 한번 해보면 충분히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떤 이런 카메라나 이런 거에 좀 매체에 담아내서 농가의 교육 자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내년에 한번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거랑 물 잠궈 놔볼까요? 잠그고 한번 줘볼까? 그 잠궈 놓으면 나무 죽어요. 죽어. 아니 그 홍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거 해봐요. 반드시 와요. 네, 그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매년 오는 밭을 뭐 일부러 이렇게 잘 오는 데를 잠글 게 아니고 매년 오는 밭을 선정을 해서 그런 밭은 누구나 인정을 하잖아요. 인근 사람들 저 밭은 색이 매년 안 와. 이런 밭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물 주는 양을 바꾸면 저는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전체 다 되죠. 그 양이 된다면, 물량이 된다면. 우리가 그분이 한 1200평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물 줄 때 300평에 15톤이니까 그러면 60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양을 줄 수 있다면 이런 아마 여기가 한 단지가 1000평, 1100평, 900평, 네. 900평짜리가 보통 많아요. 그러면 900평짜리면은 한 번 물 주려면 45톤이 필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한다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농가들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번 많이 오셔야 해서 설명도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물 관리만 해서 보겠다. 그렇게 해서면은 농가분들은 사실은 어떤 이런 매체나 책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 와서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조이가 작년에도 색이 안 왔었나요? 거기 세력이 너무 세. 거긴 세력이 너무 세겠는데 세력이 너무 세도 색이 아니 이제 세력이 있으면 이제 첫 번째는 화진이 오거든요. 화지는 않았어. 그러면 안 센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알이 네. 너무 크더라고요. 착색이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력 있으면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세력 있으면 이제 신초가 겨순이 막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생기생장으로 좀 덜 가고 양분이 영양생장 하니까 그렇게 뺏길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면 그리 큰 피해보다는 오히려 수분 부족한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수분 부족한 그래요? 거기도 논토양이라 수분이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가보면은 저도 같이 가보면 좀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밭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집은 항상 수분이 있었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런 밭을 선정이 좋죠. 그리고 물 주는 양을 시간이나 바꾸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무슨 토양세 센서를 심는 것도 괜찮고요. 심어놓고 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물 양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저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농가분들이 새가 안 온 거를 물부지라고 잘 인식을 안 하세요. 무슨 맞아요. 고온이냐 네.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고요. 근데 고온보다는 첫 번째는 수분 부족한 게 제일 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컸던 것 같은 경우는요. 꽃 피고 포도가 한참 익어갈 때 비가 막 한 달 왔죠. 이상 계속 한 달 가까이 한 3일 정도만 해 뜨고 거의 비 그때 왔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게 딱 그치고 나서 한 3일 정도 다시 이 정상적인 날씨다 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고온으로 확 올라갔다가 온도가 음. 기후가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포도가 크게 항상 일정 온도로 쭉 유지하면 좋은데 해마다 좀 진폭을 타거든요. 그래도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진폭을 탄다 그래가지고 품질이 뭐 심하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제 물론 흔들리는 농가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기온 탓보다는 오히려 농가 쪽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닌가. 특히 물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내년에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또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현재까지 찾은 방법은 수분 관리니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얘기를 한번 해보긴 해봐요. 그래서 뭐 그건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네. 밭 전체를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홍이 온 밭들도 있고. 근데 그런 밭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이제 왔으면, 이제 붉은색이 왔으면 농가는 알거든요. 근데 내 밭에서 물이 적게 가고 많이 가는 데를 그런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물어봐야겠네, 진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포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작년에도 매년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 아니, 예? 작년에는 뭐 좋았지 뭘 그래요. 아유, 작년에도 온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홍가들 많이 나왔었어요. 네, 작년에도 그러니까 진짜 기존에는 없던 그 포도의 증상들이죠. 등급이 홍가가 하나 더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홍가는요, 지금 나온 지 7, 8년 돼요. 그러니까 올해만 나온 게 아니고, 나오긴 나왔었는데 예, 계속 나왔어요. 올해 홍가 가격도 너무 좋았죠. 당도는 있는데 확실히 이제 당만 있지 그 약간 색깔 제대로 착색된 그런 맛은 안 나더라고요. 확실히. 홍가가 된 게 당이 부족해서 검은색으로 안 넘어간 거거든요. 아, 당이 부족. 그럼요.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포도밭에 물을 많이 줬다고 치지만 한번 중간에 끊겨가지고 회복을 못해서 뭐 물을 줬다고 하는데 항상 젖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끊겨졌던 적이 있던 밭들이 홍가가 많이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가가 물 주량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예, 제가 그 15톤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300평에 15톤이 이제 사람부터 최저임금이거든요. 근데 실제 농가는 5톤도 안 줘요. 아니, 그래서 홍가는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홍가는 없어요. 좀 안타까워서. 홍가는 네. 그때 맞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 거의 하루 정도는 줄 때도 있거든요. 밤새 틀어놓고 그냥 가는 거죠. 우리 겨울 지나도록 이제 수확량 없죠. 네, 이제 겨울엔 추워가지고 뭐. 겨울에 저거 이거 전지해야죠, 전지. 전지. 11월 낙엽 다 지고 나면 전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지 2월 달에 하시지. 2월 달에는 바빠서? 2월 달에 이제 여기 전지하는 거고 11월 달에 여기 전지해야죠. 그러니까 가전지 가전지 하시는 하는 거를 이제 농가들도 관심 있어 하시는데, 가전지를 보통 이제 여기 신축에서 한 7, 8m 놓고 자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3단, 철산 정도 자르는데, 이거 자르는 거는 좋지만 낙엽 후에 해야 된다. 낙엽 후에. 예. 낙엽 후에. 예, 어떤 집은 지금까지도 많이 자르는 데가 있어요. 그건 너무 아깝다. 왜냐면 그러면 잎이 갖고 있는 양분이 이 나무로 해수가 돼야 되는데, 그거 미처 해식 없이 자르버린 건 아까운 거고, 만일 내가 2월 달에 본 전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해서 미리 작업을 한다면, 낙엽 후에, 그때는 뭐 가전지 하셔도 돼요. 그때는. 근데 낙엽 있을 때는 가전지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이것도 지금 약하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약하죠. 요것도 약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 이거는 살짝 약하다고 보는 거죠. 요게 요 두께 정도가 이 정도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예, 정도가. 이건 살짝 약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저거보다 가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 눈에는. 예. 이거 올해 모르겠어요. 부활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근데 작년에도 이 정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도 잘 익혔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잘 익은 걸 알아서 제가 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윤종이 밭에 가면 크죠. 훨씬 더 크죠. 그건 안 돼요. 우리가 한 모나미 볼펜이 8mm거든요. 직경이. 그래서 8에서 한 10mm 정도면 꽃돌이는 안 와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가늘면 포도알이 좀 약간 적을 수 있어요. 보다 적고 여기 네. 지금 이 송이를 물고 있는 요 가지 여기가 좀 까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도 좀 굵어야 저장도 좀 오래되고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그 차이가 있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도 뭐 허리가 무조건 가늘이 좋은 거 아니고 다 이렇게 다 적정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나무도 다 이렇게 적정 굵기, 적정 길이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적정 신초당 잎수 이런 걸 정하는 게 이게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농가들한테 포도송이를 많이 달라고 하면 좋잖아요. 다수화가면. 그렇게 못하는 게 많이 달면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중간선을 찾는 거라서 그런 기준점은 좀 지켜가면 농사는 좀 더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많이 달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으니 너무 송이도 조금 했고 주먹송이 나오고. 네, 송이를 안 물고 나와가지고 박사님이 보시기에 1200평 정도 되는 밭에 적정 이 정도 받치면 적정 착가수가 어느 정도면 이건 딱 정해져 있죠. 우리가 이제 캔베라리라 그러면 이 부분이 주지잖아요. 여기가 이거 주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주지 1m에 신초가 13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한 줄만 놓고 보자면 이게 만약 100m 길이다. 그러면 1m에 13개니까 이게 100m면은 그러면 총 1300개 하는가? 1300개잖아요. 그러면 여기 신초가 13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캔베럴리 기준은 이 두 가지에 신초 2개 3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당 1.5송이니까 그러면 1300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한 2000송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적정 착가량을 따질 때는 나무당 몇 송이가 아니고 신초 나무당 몇 송이 그러면 어디서 오류를 나오냐면요. 이 주간 거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무가. 그러면은 4m짜리 있고 5m짜리 있으면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지 길이당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주지 길이로 해서 가면 내가 얼마든지 그 주지 길이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열간이 농가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밭이 1200평이지만 농가마다 이 주지 길이가 다를 수 있어요. 열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나는 총 주지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m다. 그러면 신초가 그러면 13,000개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송이는 1.5송이니까 캔베럴리는 약 2만 송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거는 고리를 딱 박사님 말씀처럼 딱 맞춰놓으면은 거기만 딱 걸면 되겠네. 그리고 나머지 딱 따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박사님 말씀하신 게 거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박사님 말씀하신 착가수가 거의 맞거든요. 이렇게 보험 이야기 해보면. 근데 아행지에서 이쪽 지역에서 그 정도 착가수를 다 놨거든요. 일단 포도 시작하기 전부터 망했다는 소리를 또 듣더라고요. 왜요? 망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조금 달았다고요? 너무 작게 달았다. 작다고? 네. 저희 지역은 뭐 보험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때 저희 그렇게 많이 안 달아요. 아니요. 보험 딱 나와서 보면 이 정도면 망해서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조금 오버돼서. 근데 그 신초수를 기억하세요? 혹시 몇 개 했는지? 제가 신초수가 아니라 송이로 이제 한 나무에 보통 네. 한 50송이에서 한 60송이 정도 달거든요. 그러면 한 나무가 길이가 몇 미터 2.7 죽은? 미터. 예? 2.7. 2.7? 그러면 그냥 우리가 계산해 줄게 3m라고 그냥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신초가 39개가 있는 거잖아요. 13개니까. 그럼 이것도 그냥 우리가 40개라고 치면 그러면 60송이가 적정 송이에요. 맞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그 3m짜리로 내가 따지면은 60송이거든 한 나무에. 그러면 아까 2.7이면 거기서 30cm 빼면 한 55송이가 적정 송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초 숫자가 왜 13개가 중요하냐면 이거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15개, 16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5, 16, 17 올라가면 여기가 어두워서 당이 안 올라와요, 또.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남원도 13개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음.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100m 한 줄에 한 박스 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아, 3만 3,000개? 3,000장. 예. 아, 이거를? 네. 그건 좀 많네. 좀 많죠. 예, 그거 맞네. 많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테이프 끄고 얘기하자.